수빈아, 이거 진짜 맛있다. 너도 한번 마셔봐. 좋은 뜻인 건 아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같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식당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뜨거운 냄새와 사람들 목소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밥을 천천히 먹는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만 조금씩 먹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닭고기를 조금 떼어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가만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빈아, 그렇게 먹어서 어디 힘쓰겠니?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있던 닭다리를 집어 제 그릇 위에 툭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런 건 젊은 사람이 먹어야지. 저는 당황해서 얼른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 원래 많이 안 먹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야. 입 짧은 사람들 보면 내가 다 답답해. 그러면서 이번엔 깍두기를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드시다가 젓가락을 입에 한번 넣어 정리하시고는 그대로 다시 반찬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젓가락으로 제 앞접시에 나물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나물 진짜 맛있어. 이것도 먹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원래 비위가 약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은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괜히 제가 예민한 며느리처럼 보일까봐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계속될수록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한 입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 젓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먹어. 국물도 좀 떠먹고. 반찬 남기면 안 된다. 어느 순간 제 앞접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먹이고 싶은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식사는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시험 같은 시간이라는 거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밥 먹을 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앞접시를 최대한 비우지 않는 것. 반찬을 조금 남겨놓거나 숟가락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빈 공간이 보이면 바로 음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수빈아, 이것도 먹어.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지? 시어머니는 제가 뭘 먹고 있는지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면 전을 올려주셨고, 전을 먹으면 잡채를 담아주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씹고 있는 동안에도 새로운 반찬이 계속 추가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밥 먹는 속도보다 시어머니 젓가락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가장 힘든 건 찌개였습니다. 저는 각자 덜어 먹는 게 익숙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숟가락으로 찌개를 먼저 드신 듯 그대로 제 그릇에 퍼주셨습니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지? 저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예뻐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데 더 답답했습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걸 아니까 더 미안했고 그래서 더 참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식사 시간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부터 긴장됐고 오늘은 또 얼마나 먹여주실까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고깃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쌈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추에 고기 2점, 마늘, 쌈장, 김치까지 올리시더니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자, 한 입에 먹어.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원래 쌈을 크게 먹는 편도 아니었고 이미 배도 많이 부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식구들 시선이 다 제 쪽으로 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웃으면서 그 쌈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이 꽉 찼습니다.
천천히 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봐라, 잘 먹으니까 얼마나 예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가 어린애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식사 후 다 같이 카페에 갔습니다. 저는 시원한 아이스라떼를 주문했고 시어머니는 생강차를 주문하셨습니다. 다들 여행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컵을 밀어주셨습니다. 수빈아, 이것 좀 마셔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커피 마실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며 다시 권하셨습니다. 에이, 한 모금만 마셔봐. 몸에 좋은 거야. 주변 식구들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휴대폰 보느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짝 입술만 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입맛이 맞지?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왜 나는 싫다는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있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 앞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뭘 더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이상하게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 표정 안 좋았어? 저는 한참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어머님이 자꾸 음식 주시는 거 조금 힘들어. 남편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원래 정 많은 사람이잖아. 그걸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시댁에서 새로운 기술이 생겼습니다. 먹는 척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올려주시면 일단 웃으며 받습니다. 그리고 밥만 조금 먹다가 슬쩍 휴지로 덮거나 국물 아래 밀어넣거나 남편 접시 쪽으로 몰래 옮겼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정말 식사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닭볶음탕을 크게 덜어주셨습니다. 수빈아, 달달이 먹어. 이런 건 젊은 사람이 먹어야지.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먹겠어서 뼈만 발라내는 척하다가 냅킨에 몰래 싸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그걸 봐버렸습니다. 남편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 건데 버리려고 했어? 순간 얼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식구들도 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이따 먹으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잠깐 보시더니 애써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배부르면 남길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죄송했습니다.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서운해하시잖아.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괜찮아? 당신은 누가 먹고 있는 밥그릇 계속 반찬 넣고 숟가락 넣어도 괜찮냐고. 남편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도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거절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반찬을 올려주시진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수빈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겉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챙겨주시던 분이 이제는 제 반응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한 번은 식사하다가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이거 먹을래?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당신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서로 방식이 너무 달랐던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먹고 싶은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계속 챙겨주며 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서로 몰랐던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조금 속상하셨나 봐. 저는 창밖 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속상했어.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진작 내가 중간에서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제 편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드디어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것 같아서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가끔 제 앞에 반찬을 놔주십니다. 이거 맛있어. 예전처럼 부담스럽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챙겨주십니다. 저도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편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저는 조금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대신 다른 것 또 먹어. 가끔은 아직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의 배려가 다른 사람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반대로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상대를 미워해서는 아니라는 것도요. 사람마다 편한 거리와 방식이 다르니까요.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밥 먹는 날이면 조금 긴장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참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다 먹지도 않고 몰래 버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어색하고 서로 눈치도 봅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밥 한 끼 먹고 집에 와서 혼자 울지는 않으니까요.